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방문을 하거나 미국에 이민을 하거나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하는 길에 오르다 보면 우리는 늘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비자 준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입국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딱 내리고서 미국의 이미그레이션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절차를 가지고 또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우리는 긴장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할까? 어떠한 문제점을 또 혹시나 괜히 생트집을 잡을까?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죠. 트럼프 행정부 2기라고 하고 있는 최근에 와서 미국 내에서는 학생 비자가 가장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학교를 정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살면서 학생 비자의 발급이 50%의 승인이 나지도 않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SNS를 확인하는 그러한 비자 인터뷰 또 입국을 하면서 너 카톡 좀 열어볼래? 뭐 이런 일들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방문을 하면서 입국할 때에 거부를 당하는 일들이 보통 있죠. 그런데 그 미국에 최근에 와서 거부되는 이 사유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입국 거부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방문을 하려고 했었던 입국자들은 입국 시에 비용한 항공편을 통해서 출발지로 다시 보내집니다. 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인근 공항을 통해서 비행편을 제공받게 되며 가능한 비행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 내에서 대기를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용은 모두 내가 본인이 지어야지만 되죠.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예약해둔 귀국편의 항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 출장이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의 프로그램, 즉 전자여행허가제, ESTA라고 하죠. ESTA를 이용하려면 왕복 항공권이 필수 준비사항인데 이번에 입국을 만약에 거부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리고 단체의 경우에는 ESTA를 이용을 했다가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 들어가지 못해도 항공사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하면 왕복 항공권까지 날리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미국 입국 시 입국의 심사관은 불법 체류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미국 내 체류지의 연락처, 여행 경비, 귀국 항공권 등 체류 관련 정보를 물어보거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미국의 입국 거부의 사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서류 미비고요. 두 번째로는 입국 심사관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태도나 행실이 조금 뭔가 의심이 간다. 이럴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자, 본격적으로 미국의 입국 거부 사유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꼭 보시고요. 거절이 되는 사람들한테 포함이 되지 않으려면 좀 알아둬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입국 심사라는 것부터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좀 하나 알아둬야 되는데요. CBP라고 합니다. 세관 국경 보호국. 미국에 도착을 하면 공항, 우리는 뭐 보통 공항을 가죠. 배를 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공항에서 가장 먼저 이 옷에 유니폼에 붙어있는 글씨를 우리는 CBP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비자나 ESTA가 있다고 해도 ESTA죠. 입국을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입국의 최종 결정은 현장에 있는 심사관이 합니다. 주요 입국 거부의 사유에 대해서 짚어보죠. 한 7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못된 비자 목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 비자인데 입국 후에 일을 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너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뭐야? 그랬는데 관광을 왔다가 내가 좀 상황 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하고 기회가 된다면 일도 좀 해보고 싶어. 이거는 최악입니다. 관광비자 B2로 왔는데 친구 회사에 일을 도울 거라는 둥, 내가 우리 이모부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파트타임을 하겠다는 둥, 이거 바로 거절됩니다. 비자 목적에 맞는 답변만 해야지만 됩니다. 비자
목적에 맞는 답변만. 두 번째입니다. 입국 목적에 대한 모호하거나 의심스러운 설명을 덧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친구 만나러 왔어요. 어느 친구? 어디에 사나요? 직업은 어떻게 되나요? 묻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너무 뭉퉁거리는 답변은 의심을 불러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서 머물며 어떤 일정인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센텐스로 완벽하게 주어, 동사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되는 단어, 내가 얘기하고자 했었던 준비 내용만 가지고 그냥 센텐스가 완벽한 문법이 아니더라도 대화를 하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편도 항공권만 소지한 경우입니다. 편도 티켓만 있으면 대부분 이 질문을 많이 물어보죠. 왕복 비행기표 끊었느냐? 보여달라. 돌아갈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해석자에 의해서는 왕복 티켓 또는 제3국으로 나가는 트랜스퍼라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불충분한 재정 증빙입니다. 미국에서 체류 기간 동안 내가 쓸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냥 나는 한국에 있는 카드로 마음껏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은 내가 가져온 게 체류 기간은 한 10일을 말을 해놓고 한 20만원, 30만원 가져갑니다. 200~300불 가져갑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 거부가 되는 겁니다. 통장의 잔고증명서, 특히 F1 비자인 경우는 대부분 보여줘야 되죠. 신용카드, 숙소를 했었던 레저베이션 예약 페이퍼 등을 준비하지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전에 미국을 왔다 간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체류 이력에 문제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비자 기간을 초과를 했었던 적이 있거나 이스타로 90일을 넘게 머문 기록이 있는 경우, 90일은 여기에서 하루라도 넘기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입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입니다. 세관 신고를 또 누락했다는 경우, 예를 든다면 육류, 여기에 육포나 고기류도 들어가고 있고요. 말린 것도 들어갑니다. 과일, 큰 액수의 현금 등을 신고 없이 소지하면 안 됩니다. 신고 누락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건 한국도 똑같습니다. 입국 거부가 되고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궁금한 거는 솔직히 물어봐야 됩니다. 세관 신고서 작성했다고 해서 세금을 추가로 많이 내는 게 없습니다. 일곱 번째는 허위 진술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은 이러한 CBP의 입국 장소나 또 공공장소, 국가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서류 같은 걸 보낼 때에 거짓말이 가장 최악의 나쁜 거로 평가를 되죠.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비자 무효가 되고 장기적으로 입국이 앞으로 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서 짐에는 이력서와 취업 관련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그거 바로 가세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다음번 입국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입국 심사 중에 자주 묻는 질문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죠.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그러니까 미국에 온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당연히 I'm here for tourism. 그냥 여행 왔어요. Where will you stay? 어디 묵으실 겁니까? I'll be staying at the Hilton Hotel in LA. 이렇게요. How long will you stay? 가장 거의 90% 물어봅니다. How long will you stay? 얼마나 머물 겁니까? About 10 days, about 7 days. 이렇게요. Do you have a return ticket? 돌아갈 때 티켓 있습니까? Yes, my return flight is on April 25th. 이렇게. 이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의 답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쓸데없이 부가적인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입국 설명을 위해서 또 이 과정에서 꿀팁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자 종류에 맞는 행동과 말하기. 서류는 미리 인쇄, 프린트를 해서 파일로 준비를 하거나 왕복 항공권, 숙소, 일정표, 재정을 하는 서포트에 대한 뱅크 스테이트먼트, 이런 증빙 서류들. 그리고 짐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요새 과도한 짐, 애매모호한 답을 횡설수설하는 답변, 허위 진술은
하지만 안 됩니다. 너무 친절하게도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예. 너무 친절한 것도 의심받습니다. 그냥 officer, sir 정도 얘기하면서 묻는 말에 대해서 그냥 hotel stay, 뭐 stay in hotel,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뭐 could you, would you 뭐 이런 거 다 쓰면서 할 필요가 없죠. 지나치게. 그리고 정중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미국 입국의 심사는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르게 준비를 하면 최근에 와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다고 하지만 큰 문제보다는 수월하게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되는 경우 정밀 심사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조사 후에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 범죄 기록이 미국 내에 있었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기록입니다. 세금을 안 냈거나 또 크레딧 카드의 어떤 사기 일부러 만들어 놓고 쓰는 리밋을 더 넘게 해놓고는 뭐 갚지 않았다거나 특히 아멕스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죠. 과거에 미국 체류 시에 음주운전, DUI입니다. 음주운전을 했거나 상점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좀 하거나 그러니까 옷을 사는 상태로 보였다가 인마이 포켓을 하려고 하다가 shoplifting이라고 그러는데요. 상점 도둑. 이러한 범죄 이력이 있다면 요즘에 와서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심사관은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고 특히 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일사로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됩니다. 위험은 아주 높아지고요. 혹시라도 입국의 심사관에게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드러나면 영구 입국 금지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셔는 안 되는 일입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자의 입국 심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한국에서 처음 만난 지 한 달 된 남자친구를 만나러 미국에 입국을 했고 예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죠.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가죽 자켓을 입는 등 옷차림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심사관들은 친절하게 나의 외모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야, 너 몇 살이니? 뭐 이렇게 묻는 건 실례이기 때문에 너 굉장히 영해 보인다. 너 옷 어디서 샀어? 그거 멋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은 뒤에서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을 묻고 입국을 하는 목적을 묻고 출국 비행기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일상적인 질문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갑자기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으면서 안색이 변하는 경우 심사관들은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씩을 다루고 한 달이면 수십만 명, 1년이면 수백 수천만 명까지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인상을 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하면서 대기실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런 입국자들을 검사하고 있는 데에 바로 통과를 하자마자 왼쪽이나 오른쪽에 공항마다 좀 틀리지만 오피스를 오라 그럽니다. 통역관을 대충 대달라고 얘기하면서 CBP 직원이 통역관을 1차적으로 대동하면서 기다리게 합니다. 이유도 없고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말도 안 하면서 계속 그 창구나 부스 같은 데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이해가 되셨죠? 예. 통역관은 물론 있습니다. 불미스럽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더 어필을 해야 되거나 호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통역관을 대동할 수 있는 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역관을 쓰시는데 결론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지나침이 없이 입국을 하셔야 되는 내용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최근에 와서 미국에 입국, 미국에서 체류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긴장감, 그리고 미국 내에서 취업비자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스폰서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미국 밖으로 출국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